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왕미숙입니다. 왜 지금 독서로 웰다잉을 시작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서를 함께 떠나는 웰다잉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독서 토론과 독서 토론의 준비, 그다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책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나오게 되면 나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암호하거나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웰다잉 독서 토론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모여서 우리가 질문을 주고받고 답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서로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웰다잉 독서 토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하는 게 여기 이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웰다잉 독서 후에 나만의 기록을 우리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거나 좋은 글을 쓰거나 나의 질문과 나의 문장들을 만들었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위한 또한 논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 나의 질문을 만들고 나의 대답을 만들지만 지금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웰다잉 독서 토론에 우리가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독서 토론에 참여의 규칙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 중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저는 기억에 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혼자 가다 보면 지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가면 너무 쉽게도 나의 생각과 꿈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독서 토론은 우리에게 웰다잉 관련 책을 읽고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질문들을 쭉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뜻을 같이 한 사람들,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서로 나의 질문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답을 하기도 하고 4사람, 5사람이 모였을 때는 각각 본인들의 답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거는 나의 한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서 좀 더 넓은 삶의 확장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한다라는 거는 경쟁적이보다는 웰다잉에서는 나의 경험의 세계, 나의 생각을 쭉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비경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나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관련 책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주인공과 그 속의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유한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내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 나와 또 다른 내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의 성장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관련 책을 읽고 우리가 같이 토론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삶의 영적 성장과 그다음에 성장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독서 토론을 통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관련 책을 접할 수 있죠. 혼자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한 책을 읽더라도 챕터 1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분은 다른 목차 2, 3 뭐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만났을 때는 좀 더 양적인 독서가 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독서 토론에는 리더가 항상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작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요약한 내용들을 내가 다시 표현해보고 내가 쭉 정리를 했을 때는 나만의 노트가 되고 나만의 독후감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쌓이게 되면 나만의 지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웰다잉에 대한 나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어떨까? 나의 옆에 사람, 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도 또 궁금하죠.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인생의 폭에서도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해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항상 나는 삶은 이렇다, 죽음은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굉장히 폭발적인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웰다잉 책이 있을 때는 혼자 읽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책들도 같이 토론에 등장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토론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토론에 가입을 해야 되겠고 관련 서적이 우리가 설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미리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미리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월 이번 달에 내가 읽겠다 이러면 어떤 도서 관련이 있어서 그걸 관심 있게 한 권을 읽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요약과 질문과 필사,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되죠. 혼자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상이나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런 그 에필로그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내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시간을 할애받고 싶지만 우리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한 책을 보고 오더라도 본인의 느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훨씬 그 책의 이해를 더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각자가 모였지만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겠고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소통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까라는 우매함을 또한 느끼는 시간이었기도 했죠. 그래서 다양한 삶을 우리가 좀 더 자주 경험을 한다면 웰다잉에 대한 다양한 삶을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웰다잉 우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관계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유대감도 든든하고 웰다잉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독서 토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독서 토론 모임에서 선정한 책들을 내가 구입을 해서 그걸 읽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내가 느끼는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구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페이지를 읽고 나의 문장으로 3문장, 4문장 정리해 보기도 하고 책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써서 내가 인상 깊은 구절을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쓴 기록들을 기억에 남도록 내가 계속 읽거나 또 써보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챕터별로 어떤 제목,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나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질문들을 만들어 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의문점, 나의 질문들을 쭉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다 달지 못하지만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또한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질문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 이해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질문으로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남의 타인의 생각이 또 궁금할 때도 내가 질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노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여러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독서 토론에 가는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일 15분이나 20분의 시간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15분, 20분 나의 명상의 시간처럼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웰다잉 독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임 규칙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는지를 먼저 수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독서는 꼭 읽고 오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모였을 때는 평등한 대화를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들을 서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 모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준들이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달변인 사람에게 쏠리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분배할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은 이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외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그런 긍정의 반응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표정에서 외면하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벽을 치게 되죠. 그렇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 페이지에서 이걸 읽었는데 이게 있더라고 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청을 한 다음에 그런 페이지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은 어떤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배우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이게 하나고요. 다른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웰다잉 독서 토론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임의 장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고 나면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질문 만들기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이 책 한 권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는데 질문 만들기 1번은 일단 감성 질문을 던져서 누구나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이해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주인공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배웠던, 독서를 통해서 이해했던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면 뭐를 했을까 예상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참여한 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다른 해석들을 우리가 각각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겠고 다른 삶을 살아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상을 뒤엎어서 논쟁의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 책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만약에 누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상 질문이 있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나는 가장 인상이 깊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나의 경험의 세계가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는 감동을 받았고 나의 감성이 일치함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 참여하실 때는 어렵겠지만 자주 참여하시다 보면 내가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쉽게 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다 하시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웰다잉 독서 토론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독서 토론을 했던 실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읽게 됐고요. 60세 이상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분이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4월에 모여서 2시간 정도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죽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계나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은 우리나라는 2003년이 넘어가면서 임종을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었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거는 주로 병원에서 임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래전에는 집에서 사망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꼈던 것이고 자, 장례식에서는 집안에서 치렀던 게 장례식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잔치처럼 벌어졌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시신은 안방에 이렇게 안치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이 되면서 우리가 병원으로 임종이 옮겨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죽고 싶은 장소는 어디일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는 의사분이었고 그분도 이제 여러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본인이 치료하던 환자가
내가 환자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환자의 죽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었지만 적극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꼈던 느낌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죽음의 문화는 어떤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을 생존과 실존으로 나눠본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생존보다는 실존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 나의 꿈을 꾸고 있고 저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할 때 마지막을 과연 생명으로만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존과 실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저도 제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으로 취급되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려 있는지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삶과 삶에서 생존과 실존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좀 더 평온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삶의 완성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죽음의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을 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항상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고 알면 알수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의 마무리인 자신의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도 병원 사망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은 집에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자, 그래서 자신의 좋은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나의 좋은 죽음을 위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했을 때 우리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주고 산소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연장과 삶의 질의 향상, 무엇이 더 소중한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지고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떨지에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시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클린턴의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삶과 죽음은 한 장면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고, 삶은 탄생과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태어나면 마지막이 있고 탄생을 하게 되면 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화려함과 탄생과 기쁨과 그렇지만 그 가까이에는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잘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죽음의 장소로 75% 이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답이죠. 네, 병원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장례식도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대상으로 우리가 어디서 가장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1번으로 나왔던 게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을 감면하는 여러 가지 병원의 시스템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과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다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죽음의 순위를 보게 되면 이런 우선순위들을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를 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질을 더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목숨 연장, 두 가지가 있다 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우리가 삶의 질보다는 목숨 연장 쪽에 많이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의 마지막은 어디에 영향을 더 집중을 많이 할지, 어느 곳에 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삶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의 질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라고 찾아봤을 때는 영국이 1순위로 나오죠. 그래서 쭉 준비를 해보니까 저희는 2010년에 42에서 2016년에 18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죽기 좋은 나라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라고 들여다봤더니 생애 말기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호스피스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의 실존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라면 내가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환자 중에는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병실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어느 어머니는 아들, 딸과 함께 소풍을 가고자 했던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산소를 이제 흡입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호스피스 마당에서 피크닉을 갔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에서는 마지막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독서 토론을 질문에 대해서 쭉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죽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과연 내가 좋은 죽음들을 리스트업 하더라도 이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됐죠. 그래서 1번, 나에게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죽음은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라는 나의 좋은 죽음에 대한 글을 써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쭉 써놓은 글 중에 좋은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모두가 대답할 수 있었죠. 본인이 맡은 환자가 적극적 치료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맡은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료 현실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느꼈고, 그 다음에 좋은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소원은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좋은 죽음을 맞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환자실에 만약에 입원을 한다라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는 분은 알고 있지만 경험이 없을 때는 내가 중환자실 입원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좀 더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시아버님께서 집에서 돌아가셔서 그분을 치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마지막 장례 절차가 좀 더 편안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연명의향서를 쓰신 분도 있고 쓰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본인이 충분히 가족들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상 중환자실 가거나 사망에 이뤘을 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전 연명의향서를 쓴 줄을 모르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평소에 사전 연명의향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일반인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임종 장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선호 임종 장소가 호스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우리가 다 이용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호스피스 병원도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종 장소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현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당신이 원하는 임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쭉 정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웰다잉 독서 토론을 통해서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준비를 통해서 가족들과 서로 사전에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어떻을까요? 네, 충분히 훨씬 사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유한하다는 걸 느낄 때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죽게 된다라면 내가 만약에 언제 죽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가, 무엇을 준비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친구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친구에게 사랑하고 미안한다라고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준비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 쓰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사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좋은 죽음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나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각자 쓰게 됐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어느 곳에 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하게 된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해와 용서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만나지 못한 친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매일이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일단 평소 가족들에게 나의 장례 절차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말을 꺼내게 되면 왜 죽지도 않는데 죽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가족들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평소 가족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고통스럽지 않으면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죽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는 거부한다라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 적거나 실제로 우리가 표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별 인사를 나눈다. 그래서 이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쌓여서 고별 인사를 나누는 거. 그렇다면 내 자녀나 젊은 세대들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감염되는 게 아니고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존경과 존엄을 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법률적,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재정적 준비가 없게 되면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신탁을 설정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다 했던 나의 선물들을 잘 나눠주고 가는 것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독서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웰다잉 관련 책들을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직접 우리나라의 웰다잉 현황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내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담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사유하고 더 나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웰다잉 독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가 루틴을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동호회도 참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끝에 일단 아직은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래서 구체적인 죽음 준비는 아직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점점 본인의 생각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서와 토론과 웰다잉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독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장과 자기 성찰의 시간, 그 다음에 또 만남의 시간을 같이 또 더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자기 질문을 통해서 자기 답을 하고 또한 상대방의 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의 영역이 확장됐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마무리를 통해서 나의 자서전 쓰기나 유언장 쓰기, 그다음에 웰다잉 준비 체크리스트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가 유지되고 유대감이 형성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숨겨져 있던 감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승화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웰다잉 독서를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면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독서 토론을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삶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완성할 건지 삶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요.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계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겠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웰다잉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듯 웰다잉 독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살아간다라면 계속 함께 떠나는 웰다잉 여정이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굉장히 풍성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윤동주 서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나도 그다음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